이렇게 9단, 2단부터 9단까지는 전부 다 작성을 할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그 원하는 단수만 좀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단에, 2단 쓰면 2단만 나오게 되고요. 2단에 5단 쓰면 2, 3, 4, 5. 이렇게 단수를 출력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하는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고 변경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 하시고 클래스 이름은 아무거나 만드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과제 내신 거 보니까 잘 만드셨고요. 저는 이제 99단이라고 99단 이렇게 해서 99단 클래스 이름은 뭐 이그젠플 예제를 안 쓰셔도 되고요. 메인 체크하시고 그다음 피니시 눌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시킬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붙여넣기 그냥 했는데 여기 카페에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줄바꿈이 되거든요. 이렇게 줄바꿈이 되시면 요 사이에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쓰기에는 복사 붙여넣기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줄바꿈한 걸 다 지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2번 눌렀는데 2번 눌렀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특수 기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런 작성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쓰시면서 네이버에서는 이게 줄바꿈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줄바꿈 하세요라는 이제 뭔가 특수기호들이 있는데 보통은 태그 같은 걸 넣어놔서 줄바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복사본처럼 이렇게 쓰면은 이제 오류날 확률이 많다. 이 소스를 그냥 붙여넣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의도치 않게 이제 오류 같은 거를 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주석 처리를 합니다.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내가 다른 데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싶을 때 주석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표를 한 개 더 붙여 두시면 됩니다. 별표를 더 붙이시면 이게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죠. 파란색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이제 작성된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경이 돼서 이 작성한 거를 나중에 쓰실 때에 99단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타입이 99단이고요. 이렇게 99단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이제 신텍스 에러가 있대요. 뭐 G 이꼬로 그냥 99단 그냥 소문자 99단 이꼬로 new 이렇게 해서 99단을 저희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99단 자기 걸 자기가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성할 때 여기는 이 클래스는 스태틱만 있는 게 아니죠. 스태틱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걔네들도 올려서 써야 돼요. 그래서 new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썼던 설명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줄바꿈 하세요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시고요. 요게 지금 제가 맨 위에서 썼던 설명이에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요 설명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써서 이렇게 슬래시 별표 2개 이렇게 썼던 부분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HTML이나 이런 걸 배웠다 그러면 HTML 태그에 맞춰서 BR 태그가 이제 줄바꿈 하세요 이런 태그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HTML 태그를 썼을 때 이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HTML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꾸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도큐멘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스트링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나오는 요 설명이 뭐라고요? 별표 슬래시 별표 2개 그런 다음에 별표 슬래시 이렇게 쓴 거와 동일하세요. 써서 이제 얘를 코딩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도큐멘트를 아주 상세하게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요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API 도큐멘트에 보고 계시는 그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얘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합니다. 뭐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예제는 어떻게 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거를 막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 쭉 쓰고 그 다음에 작성한 사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여기 보면 오더 해서 누가 작성을 했다. 이보현 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쓴 거고 뭐 신스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써놓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코드 실명제
코드 실명제 누가 작성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습니다.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마우스 그래야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습하실 때는 이런 걸 다 쓰고 있으면 수업이 안 되니까 이런 걸 이제 거의 생략하고 나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코드 짜실 때는 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부터 9 사이에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이게 2부터 9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죠. 일단 숫자여야 돼요. 이렇게 숫자여야 되고 그 숫자가 2부터 9 사이여야 돼요.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검사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처리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데이터의 유효성 그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데이터의 성질에 맞게 데이터가 잘 들어왔다 이걸 유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효성 검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효성 검사를 하려고 몇 분이 노력을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막 붙이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자, 스캐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캐너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스캐너가 필요하니까 스캐너를 이렇게 선언해서 이꼬로 뉴 하시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스캐너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두 번째 거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소스가 실행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system.in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엔터 치시면 맨 끝으로 갑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쳐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치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스캐너가 지금 클로즈 안 시켰다. 사용되지 않았다네요. 맨 처음에는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그 다음에 쓰면 이제 클로즈 안 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클로즈 먼저 시켜도 돼요. 여기서 저희가 스캐너 이렇게 쓰시고 점 클로즈 이렇게 시켜서 이게 코드라고 썼네. 클로즈 CO라고 썼네요. 클로즈 이렇게 클로즈 시켜서 사용을 미리 써놓으시면 얘는 클로즈 바로 닫았죠. 이렇게 썼고 닫았습니다. 닫으시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의 오류도 없어지고 이제 오류는 깨끗해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작성하시면 되죠. 여기다 이제 처리문에 해당되는 처리문 소스를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스캐너는 신경 안 쓰고 이제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쓰실 때 여기가 끝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엔드 오브 이거 주석 달아놓고 엔드 오브 메인의 끝입니다. 메인 메소드네요. 메소드의 끝입니다. 여기는 엔드 오브 클래스의 끝입니다. 이렇게 좀 달아주세요. 그 소스가 요 안에서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데 이 안에서 처리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금방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중간에 닫고 요 뒤에 요 사이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요거는 초보자라고 하면 누구나 실수하는 거고요. 누구나.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아예 메소드 안 만들고 막 처리문부터 만드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주석을 달아놨을 때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주석을 안 달아놨을 때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항상 잘 달아 놓으셔야 되고요. 스캐너가 뭐 하는 거죠? 데이터를 입력받던 객체, 그죠? 데이터를 입력받는 객체. 객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뉴에서 메인 메모리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스캐너라는 소문자가 객체 변수를 선언한 거죠. 선언하고 초기값 세팅한 거죠. 초기값 세팅. 똑같습니다. 세팅을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세팅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써요? system.in. system.in이 뭐예요? 표준 입력. 표준 입력은 제일 많이 입력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이 요겁니다. system.in인데 얘를 사용해서 쉽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짜놓은 프로그램이 스캐너라는 거죠. 스캐너. 스캐너는 임포트가 필요합니다. 자바의 util에 있는 스캐너입니다. 임포트를 쓴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왜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클립스에서 했더니 자동으로 입력이 됐다. 이거는 이제 그 임포트가 필요합니다. 위에 임포트 필요. 임포트 포함시켜서 하자. 그래서 임포트 필요. 스트링은 임포트가 왜 필요하지 않죠? 얘는 java.lang에 있는 거다. java.lang는 기본 패키지라 그래서 걔네들은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를 쓸 때에 여기 클래스 하나, 보통의 경우는 클래스 하나
임포트 할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클래스 하나가 아니고 이제 java.util을 계속 써요. 그럼 java.util에 임포트 하시면서 이렇게 패키지까지만 쓰시고요. java.util에 별별 이렇게 해가지고 별 예, 써가지고요. 요게 이제 여러 개에 해당되는 것을 대표하는 그 와일드카드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와일드카드 문자. java.util에 모든 클래스를 다 포함시키자. 근데 모든 클래스를 다 포함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선언되면서 스태틱이나 이런 게 막 올라가서 필요 없는 것도 임포트가 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클래스 한 개씩 임포트 시키는 걸 좋아하고요. 이렇게 클래스 한 개씩 필요한 것만 임포트해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교재 같은 거나 보면은 저렇게 이제 별을 써가지고 아스크립트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를 저는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별을 써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임포트 하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이제 특정 클래스만 이제 포함시키자 이렇게 사용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패키지 안에 모든 클래스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겁니다. 써져 있어서 물론 패키지 안에 폴더 안에 같은 파일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예, 같은 폴더 같은 폴더 안에 같은 클래스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포함시킨다 해도 같은 클래스가 여러 개 들어오진 않아요. 여기 요거 지금 자바에서는 패키지라고 그랬지만은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얘기하죠. 자바 폴더 안에 유틸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다 포함시켜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따로 이제 이렇게 임포트를 계속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콕 찍어서 난 지금 스캐너 쓰고 있어요.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을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제가 다른 클래스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한 개의 클래스만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쓰고요. 자, 이제 소스를 여기다가 쌉니다. 요 사이에다가 소스를 클로즈 되기 전까지 요 소스를 짜시면 되는데 여기 하시는 거는 이제 그 메시지 입력 그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입력받는 소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입력 메시지를 먼저 출력하고요. 출력하고 다시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것을 2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구단 맨 처음에 뭐 시소 이렇게 쓰시고 그 메시지 같은 거 하게 써주시면 지금 이제 구구단 출력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뭐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 이렇게 써가지고 멋지게 한 게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몇 접어야 별로 멋지진 않은데 그 데이터만 잘 나오면 된다. 텍스트로 썼기 때문에 쓰시고 그 다음에 시소 한 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쌍따옴표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숫자 단수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서 요 뒤에다가 그냥 입력을 바로 받고 싶다. 그러면 ln을 지우세요. ln 프린트 써가지고 쓰시고요. 프린트는 출력하자 하니까 요 사이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프린트 ln은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더라도 줄바꿈을 하세요라는 걸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프린트는 출력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프린트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데이터는 반드시 한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단수를 하세요. 그럼 이 뒤에다가 입력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제 변수는 미리 선언하고 쓰셔도 되고요. 맨 처음에는 스트링으로 뭐 str, start, number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number 1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number 1, number 2 쓰셔도 잘하신 거고 저희는 문자열입니다. 한 개 썼고요.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캐너로 scanner.next line을 써라. 무조건 next line을 쓰세요.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라인이니까 한 줄 단위로 엔터 친 데까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 중간에 블랭크가 들어가도 그 뒤에 엔터 친 데까지가 한 개의 데이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를 사용하시면 그 토큰링 방식을 사용해서 블랭크를 그 데이터의 구분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넥스트만 쓰시면. 그래서 블랭크를 한 개 띄면 데이터가 2개로 입력이 되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입력하는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넥스트 라인을 그냥 전부 다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키보드로 이제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 치시는 거죠. 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얘를 숫자로 바꾸세요. int 숫자로 바꾸세요. 그래서 int 쓰시고 int 쓰시고 스타트 넘버 이렇게 넘에다가 equal로 저는 이제 얘가 문자열입니다 라고 이제 str이 스트링의 앞자 여기 str 이렇게 쓴 겁니다. str 스트링 스타트 넘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타트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integer .parseInt 해가지고 스타트 넘버를 이렇게 받아내는 걸로 쓰시고 한 개의 데이터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2번 반복 해가지고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제목 출력한 거죠. 지금 프로그램의 제목을 출력한 거야. 제목 출력을 했다. 그 시스템이니까 이게 클래스죠. 클래스 점 안에 아웃이 있다. 아웃 안에 println이라는 요거는 아웃은 변수고요. println은 메소드죠. 가려고 가로 있습니다. 여기에 상단표 찍어서 데이터 한 개 들어갑니다. println 데이터 한 개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의 안내죠. 안내 메시지. 입력 데이터 안내 메시지를 출력을 하셔야 그 콘솔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걔를 이제 데이터 입력받으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콘솔에 출력이 되는 내용을 이제 클릭을 하셔서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린트까지 썼기 때문에 저희가 프린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줄바꿈하지 않는다. 줄바꿈하지 않는다. 줄바꿈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데이터를 입력받게 하는 게 프린트라는 거죠. 프린트에는 줄바꿈을 합니다. 근데 프린트는 줄바꿈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죠.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변수 str 넘에다가 이제 str 스타트 넘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거죠. 변수 한 개 선언하시고요. 선언 한 개 하시고 이제 문자열 변수입니다. 문자열 변수.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시작하는 숫자. 시작 숫자의 문자열 변수를 한 개 선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기값 세팅을 한 거죠. 초기값 세팅을 했는데 초기값을 어떻게 했어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입력하라고 시키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을 하라고 시켜서 그 입력받은 값을 초기값 세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scanner.nextLine 해가지고 저희 엔터 칠 때까지 해서 문자열을 받으시고 문자열을 숫자로 여기는 이제 int 변수 선언하시고요. 변수 선언하시고 그 문자열을 선언해서 초기값으로 초기값 세팅을 했는데 세팅한 거는 입력한 문자열을 이용해서 int로 만드는 거죠. 인티저로 이제 변화를 해서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쓰시는 거죠. 저희도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만 잘 하시면 제가 문자열로 1,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쌍따옴표 찍으시고 저희가 이 안에 1, 2라고 입력을 하시면 요게 맨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배열이니까 0부터 1부터 밑에까지 이제 쫙 해서 0, 1, 2, 3, 4 이렇게 배열로 쓸 수 있으시고요. 요 한 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 한 자리를 가져와서요. 문자열 1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이면 그 1을 그냥 이렇게 1을 숫자 1로 이렇게 그냥 변경을 시키는 거죠. 시키시고 그 다음 자리가 있으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곱하기 10 해서 이게 10을 만들고 그 다음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시면 얘가 문자열 2인 경우에는 숫자 2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숫자 2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거랑 요 아래에 있는 거랑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1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2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들어보시면 어렵진 않죠. 저렇게 간단한 것을, 그죠? 예, 문자열 1을 숫자 1로 바꾸고 문자열 2를 숫자 2로 바꾸고 그 뒤에 자리가 있으면 곱하기 10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드시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거를 설명만 들어서 코드를 잘 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귀찮죠.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미 다 짜져 있는 거, integer.parseInt 이런 걸 사용하시면 이제 쉽게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 세 개, 요렇게 세 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입력 데이터 아네베스를 쓰시는데 이제 그 끝나는 시작되는 년에 이제 끝나는 단수를 입력하시라고. 끝나는 단수 입력을 하세요. 라고 쓰시고 str 스타트가 아니라 end 넘버 끝나는 end 넘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가 아니라 엔드 넘버로 이렇게 인티저로 쓰시면 이게 확 와닿죠?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엔드 넘버 해가지고 똑같은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엔드 넘버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려면 컨트롤 여기까지 쓰시고 컨트롤 F11 누르시고 이렇게 나온다. 시작되는 단수를 하라고 클릭하고 3 엔터 그 다음에 5 엔터 잘 되네요. 프로그램은 끝났어요. 두 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 지금 세 줄로 이렇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 똑같잖아요. 위에 거 똑같고 아래 거 똑같고 똑같으시죠? 네, 위에 거 똑같고 아래 거 똑같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뭐가 틀리는지 이제 보시는 거죠. 이 중에서 뭐가 틀리지?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스타트 넘버 요게 틀립니다. 요거 지금 요거 틀리는데 여기는 그 str end 넘버 얘는 str 스타트 넘버 그 다음에 변수되는 이게 그 스타트 넘버 여기는 end 넘버 이게 틀리는데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코드를 한 개로 짜시면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하게 쓰시고 결국 인티저가 리턴돼서 나온다.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게 변하죠. 요게 문자열이 요게 변합니다. 문자열. 실제로 변하는 거는 이제 문자열이 변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코드를 짜시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str 넘버, 요거는 이제 그냥 넘버 해서 리턴 넘버를 해서 짜신 다음에 리턴 넘버를 해서 가져오는 걸 만들자. 그리고 요거는 파라미터로 전달하시면 돼요. 변경되는 거. 메시지가 변경되는 걸 전달하면 사실은 여기 위에 소스와 여기 위에 소스와 아래 소스는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맨 마지막에 저희가 쓰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메소드로 만들면 리턴되는 게 무슨 데이터 타입이라고요? 인티저. 우리가 원하는 게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예요. 인티저 타입. 그리고 리턴되는 게 인티저 타입이고요. 그 변하는 게 요거 문자열로 요걸 받아요. 문자열로 시작되는 단수 입력하세요. 뭐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요거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입력받는 걸 메소드로 한 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좀 할 줄 아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짜시는 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고요. 코드를 줄일 수 있다. 나중에.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쓰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서 입력하는 클래스 한 개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요 소스를 그대로 한 개 만들어 놓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숫자를 만들었는데 스타트 넘버 시작 단수가 저희는 시작 단수가 크면 바꾼다. 뒤에 거하고 바꾸세요. 왜 이렇게 바꾸냐면 저희는 이제 작은 것부터 폼은 돌릴 건데 폼은 돌릴 거예요. 폼은 돌려서 쓸 건데 여기서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인크리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i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i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증가를 시킬 거예요. 감소를 시킬 게 아니라서. 그러면은 앞에 데이터가 작아야 되죠. 뒤에 데이터는 커야 됩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처리를 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드실 겁니다. 처리를 해서 if 문장하게 만드셔야 되겠죠? if 하게 만드시고요. 만약에 현재 스타트 넘버가 더 커요. 엔드 넘버보다 크시면 이제 바꿔치기를 해라. 중간하고 중하고 바꿀 때 int 아까 temp 이렇게 해서 int를 여기다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넘버를 여기다 엔드 넘버를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 엔드 넘버를 집어넣으시면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이제 앞에 그 다음 줄에서는 앞에다 쓰시면 됩니다. 스타트 넘버. 여기 만약에 엔드 넘버로 썼다. 그럼 여기다 엔드 넘버로 쓰시면 됩니다. 스타트 넘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쓴 거 엔드 넘버 안 썼죠? 세미콜론 내시면 이제 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여기 엔드 넘버를 다시 뒤에다 써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걸 앞에다 써서 엔드 넘버 이꼬로 TMP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시면 얘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바뀐다, 데이터가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 넘버하고 엔드 넘버하고 똑같이 썼죠.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템프에 있는 게 스타트 넘버인 거예요. 스타트 넘버는 이제 그 사라지거나 데이터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 넘버를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넘버에 집어넣고 이제 템프에 있는 걸 엔드 넘버에 집어넣으시면 요게 스타트 넘버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템프니까 요게 스타트 넘버가 엔드 넘버로 된다, 바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바꾸는 방법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맨 처음에 임시로 하는 변수라는 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무 변수라는 게 써요. 스타트 넘버를 쓰시거나 엔드 넘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썼던 거를 그 다음 줄에서 이렇게 앞에다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앞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안 썼던 걸 뒤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앞에다 쓰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데이터가 바뀐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시면 데이터가 바뀝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수학을 수학보다는 산수와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와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잘 풀기를 그 퀴즈 수수께끼 뭐 이런 걸 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변수 2개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변수 2개로 이제 어떻게 할지 궁금하죠. 변수 2개로 요 변수 3개를 썼는데 보편적으로 변수 3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용해서 이제 그냥 갖다 집어넣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변수 2개로 더하기와 빼기를 하시면 이게 바꿔치기가 됩니다. 변수 2개로.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바꿔치기가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런 건 이제 수수께끼 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코드나 처리되는 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제 보시면 거의 비슷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구단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9구단. 여기가 9구단 출력을 하는데, 지금 작은 것부터, 작은 시작 단수부터, 끝나는 끝 단수까지, 이게 그 반복 처리하는 게 결정이 됐네. 그 시작하는 숫자, 시작 단수 입력을 했고,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끝 단수까지 이게 반복되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죠. 인티저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무슨 문장을 써라? 포문을 사용해라. 포문을 사용합니다. 포문. 시작 단수와 끝 단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시키는 게 좋습니다. 보존시키시고, 그러니까 포문 쓸 때 IJK 엘리멘을 그냥 쓴다. 그러니까 변수를 쓸 때 이제 IJK 엘리멘은 이제 그 반복하는 변수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이때 이제 그 일반적인 변수는 그렇게 IJK 엘리멘을 쓰는 것을 지향하세요. 네, 그렇게 쓰는 거는 딱 봤을 때 IJK 엘리멘 딱 보면 이건 반복할 때 썼던 변수.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들도록 코딩을 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포문 사용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 시작하는 단수니까 int i 이꼬로 쓰시고 스타트 넘 시작하는 단수 세미콜론부터 i가 적거나 같다 쓰시고 end 끝나는 단수까지 넘버 세미콜론 그리고 플러스 i 제가 이제 i를 계속 플러스 i 또는 i 플러스 똑같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처리하는 걸 만드시는 거죠. 중괄하고 쓰시고 시소를 이용해서 한 개 출력하겠습니다. 몇 단을 하는지 출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여기다가 그 i 쌍따옴표 찍어서 별표 몇 개 찍을까요? 이거 찍으시고 띄고 이제 플러스 i를 쓰시고 i 단을 출력한다. 플러스 이거 어디 짜드린 거죠? 여기다가 그 i 단 출력 뭐 이렇게 한 개 만들고 별표 이렇게 써가지고 하자. 자 이제 여기 실행하시면 이제 제가 원하는 단수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4 엔터 그 다음에 6 엔터 그럼 4, 5, 6이 나와야 한다. 근데 4, 5, 6이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4 끝나버렸네요.
예, 4가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끝나면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잘 입력이 돼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i는 1, 그 다음에 i가 적다. 이 스타트 넘버가 적은 거 맞네요. 적은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엔드 데이터보다 적은 게 만족하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4. 그 다음에 플러스 됐고 출력이 됐는데 4단 출력하고 끝나버렸어요. 이런 제가 템플을 잘못 썼나 한번 다시 확인도 해보고, 예. 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려면 데이터 확인. 제가 처리되는 대로, 예, 처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자, 데이터 확인을 합니다. 확인. 하시는 방법은 시소 해가지고 그 시작 단수 이렇게 그 처리하려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예요. 플러스 스타트 넘버 그 다음에 플러스 엔드 넘버도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쓰시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끝 단수 끝나는 끝 단수는 끝 단수 땡땡 끝 단수는 플러스 엔드 넘버 이렇게 해서 데이터 확인을 합니다. 그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그 포본해 가지고 이게 i를 찍어서 썼으면 지금 그 i가 스타트 넘버부터 엔드 넘버까지 플러스 1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서 하자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4단만 딱 딸랑 출력하고 여기 끝나버렸어요.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여기 시작되는 단수와 끝나는 단수가 제대로 입력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시고요. 시작되는 단수는 4, 아까처럼 4, 엔터, 6, 엔터 전 썼습니다. 그걸 보니까 바꿔치기를 했는데 시작 단수가 4 맞았고요. 끝나는 단수는 4가 아니라 6이 아니라 4가 돼버렸네요. 이게 중간에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보러 갑니다. 위에서부터 여기 바꿔치기를 하자. 요거는 이제 템프 스타트 넘버 엔드 넘버 템프 맞게 썼고요. 그 스타트 넘버가 크면 바꿔치기를 하자. 이거 맞았어요. 그럼 이제 엔드 넘버인데 여기 보시면 엔드 넘버가 str 넘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여기 스타트 넘버를 가져다가 해라 이렇게 써서 틀린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이런 변수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성사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잘 맞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됐는지 확인한다. 처리하러 가기 전에. 아시겠죠? 원하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소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엔드 넘버를 가지고 여기 엔드 넘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이거를 이제 수정을 안 한 거죠. 수정을 안 해서 쳤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단수는 4단 엔터, 그 다음에 6단 엔터 치시니까 이제 됐어요. 4단부터 6단까지 출력을 해요. 4단 출력, 5단 출력, 6단 출력 이렇게 나오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 제가 이제 써놨는데 그 문제를 써놓으시면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3, 5 쓰시면 3, 4, 5단이 출력이 돼야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하고 저희가 3 쓰고 5를 쓰시면 3단, 4단, 5단이 출력이 돼야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제목만 출력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출력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안에서 3단일 때 안에서 3단이 출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포문 누르시면 되죠. 3단일 때 3, 1,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1부터 9까지 그 뭔가 데이터가 자꾸 증가가 되면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i랑 상관없는 j를 써주셔야 되죠. j 이꼴로 시작하는 게 몇이라고요? 1. 그래서 1 쓰시고 그 다음에 j가 적거나 같다. 9 세미콜론 j가 1씩 증가해야 되겠죠. 플러스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자, 시소를 이용해서 단수를 합니다. 2 곱하기 2가 얼마죠? 여기 i죠. i 번째 i 곱하기 i단을 출력하면 i 곱하기, 그러니까 3이라고 쓰면 3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i 플러스 곱하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잘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그 곱하기 1 이게요. j가 1부터니까 그 여기서 3이라고 쓰면 3 곱하기 1, 그래서
된 결과를 여기다 나타낸다. 플러스 이어붙이기 이꼬로 쓰시고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곱하기 실제적으로 한 것에 대한 것을 이어붙이기를 한다. I 곱하기 J 이렇게 해서 이어붙이기를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 단수로 하세요. 지금 3단 그 다음에 5단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3단 출력이 되고 3일은 3부터 39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단 출력이 되고 5단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을 안에다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게 J죠. J를 포문 안에다 써가지고 돌리시면 되고요. 천천히 변하는 걸 밖에다 쓴다. 밖에다 써가지고 처리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몇 단을 출력한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면서 코딩을 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거꾸로 해도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해도 저희가 이제 큰 수보다 여기 데이터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큰 숫자가 큰 앞에 것이 크다면은 뒤에 거랑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꿨는지 실제적으로 보시는 거죠. F11 누르고 제가 5 쓰시고 5 큰 숫자를 쓰시고 3 써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데 3, 4, 5 3단 4단 5단 이때 여기 보시면 시작 단수가 여기 시작 단수가 5를 집어넣고 끝 단수를 3이라고 집어넣어도 시작 단수가 3이 되고 끝 단수가 5가 됐다. 바깥치기가 잘 된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사람의 이런 의도를 알고 코딩을 그대로 잘 하시면 되십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